예, 이번 시간에는 분사 구문의 부대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 그것이 어디에 써먹는지 또 문제 풀 때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는지 그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 흔히 출제되는 혹은 독해에서 마주치게 되는 문제점을 한번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사 구문은 분사로 된 구조, 스트럭처를 말하죠. 그래서 정의를 이렇게 본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원래 어떤 문장이 있고 그리고 보통 and 같은 접속사, as, while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문장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문장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복문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복잡한 문장이죠. 그래서 아주 몸이 무겁고 불편하고 그래서 이거를 간결하게 하나만 문장으로 만들어서 간단한 단문으로 만들고자 이 분사 구문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가? How to. 이거는 말로 100번 하는 것보다 차라리 쉬운 예문을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분사 구문을 우리가 왜 쓰는가? 이거는 문장을 복잡하지 않는 단문으로 한 문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그냥 부사구처럼 그냥 떨거지로 붙어있는 그런 정도로 취급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부대 상황이 뭐냐? 무슨 군부대도 아니고 어떤 부대입니까? 자, 여러분이 좀 싫어하는 한자지만 같은 외국어끼리 친하게 지내요. 자, 이렇게 씁니다. 굳이 이게 뭐냐? 이 뜻을 알면 여러분이 아주 편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후가 뭐냐? 곁다리 붙어 있다는 거죠. 대가 뭐냐? 같이 뛸 때라고 하죠. 시간대라든지 상황을 띄고 있다.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붙여서 뭐라고 합니까? 원래 문장에다가 곁다리로 상황을 하나 붙여갖고 써먹는 방법이다 이거죠. 상황이 붙어 있다. 혹은 시간이 붙어 있다. 자, 이런 거를 부대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가? 부대 상황은 결국은 리딩 파워에 씁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갈수록 문장이 구조가 복잡해지고 한 문장이 3줄, 4줄 이렇게 됩니다. 그러려면 문장을 느려 써야 되고 수식을 해야 되고 첨가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문장이 복잡하게 되죠. 그때 정말 많이 쓰는 게 이거고 두 번째 많이 쓰는 게 관계사고 세 번째 많이 쓰는 게 동격절이라든지 이런 수식어 부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선은 어디다가 우리가 써먹냐? 문법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죠. 두 번째는 역시 독해. 어떤 독해? 스피디하고 직독직해하고 그리고 남보다 한 걸음 빠르게 나갈 수 있는 독해.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문법을 제대로 원리를 활용해서 독해에 써먹는 거죠. 자, 예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쉬운 예문이죠. 아빠께서는 신문을 읽고 계십니다. In the living room, 거실에서. 그리고 엄마는 저녁을 준비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게 하나의 문장이죠.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접속사 있고 또 이것도 문장이죠. 그래서 문장이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복잡할 정도가 아니라 이런 걸 복문 그리고 중문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문장을 이거를 하나를 주인으로 모셔놓고 나머지 곁다리로 이거를 부사구처럼 끼워 맞춰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살려줘야 돼요. 요게 무너지면 뭐야? 문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요거는 살려두고 자, 여기서부터 필요 없는 것들을 털어내는 작업을 해야죠. 제일 먼저 털어내야 될 게 뭐죠? 자, how to에서 첫 번째 접속사가 1순위로 빠집니다. 이렇게 쓰지 말죠. 빠지니까 out.
두 번째, 주어. 주어를 어떻게 할 거냐? 주어가 같으면 중복할 필요가 없죠. 주어가 다르면 그대로 써야 됩니다. 손보면 안 됩니다. 영어는 주어가 생명이에요. 주어가 다르면 그대로 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우선 접속사 없앴죠. 이 문장의 주어, 이 문장의 주어. 이거는 다릅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장 구조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여기 was가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여기 주어가 있는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로 분사만 두면 결론은 Dad was reading newspapers. 그다음에 컴마하고 Mom preparing dinner. 이렇게 간단한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을 봅시다. 아까는 복문이었죠. 이걸 지워버린 결과 이것이 문장이 하나고 이거는 곁다리로 그런 상황과 더불어 라는 부사 덩어리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부사구라고 그러죠. 부사구인데 그런 분사로 된 부사구다. 그래서 분사구라고 했는데 그것을 문자를 하나 붙여주는 것이지 이게 문장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문이었는데 고치고 나니까 다 털고 남은 것이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쪽이 단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고치는 방법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밑에 걸 한번 봐봅시다. 실전에 들어가서 어떤 노인이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공원에서. 그리고 여기서 그냥 끝내고 싶어요. 근데 여기다가 상황을 좀 붙이고 싶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상황을 하나 붙어진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복잡하게 하면 돼요. 간단하게. 뭘로? 주어하고 분사만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보죠. 산책을 하고 있는 개 한 마리가 쫄쫄쫄 따라오는 채로 이런 말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바로 여기다가 뭘 넣어버려? A dog. 그 다음에 follow him. 이렇게 넣어버리면 끝입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이렇게 꼭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쓰고 나서 그런데 a dog was following 이런 걸 넣었을 겁니다. 아마. 이제 우리는 이렇게 유치하게 살림합시다. 이거는 초딩이나 하는 겁니다. 초딩. 자, 그래서 항상 바로 주어가 나와버리고 이 분사의 의미상이 주어죠. 주어, 분사. 이런 구조만 알고 있으면 해석할 때 무난하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개 한 마리가 쫄쫄쫄 따라가고 있었다.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를 붙여주면 좋냐면 with를 붙여줘요. with를.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 하나도 없습니다. with를 넣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 이런 상황과 덧붙여서 이런 사실과 더불어서 이런 것을 하나로 보충해 주는데 어떤 with가 뭔가 더불어서 이런 상황과 함께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넣어주면 더 예쁜 부대 상황의 모양이 됩니다. 자, 이런 거를 기억해서 with에다가 다시 한번 그 다음에 뭐죠? 분사의 의미상이 주어져.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with 플러스 주어 플러스 분사 이런 구조가 바로 부대 상황의 일반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해 봅시다. 이 구조 알겠죠? 지울게요. 다른 거를 붙이고 싶어. 가령. 자, 노인, 이 문장 그대로 둡시다. 노인네가 산책하고 있어. 근데 그 동네는 공원에 10대들의 공부하기 싫어하는 끼리끼리 돌아다니는 놈들 있죠? 그런 애들이 거기를 어슬렁거리는데 이런 표현을 여기다가 넣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with 붙이고 10대들 teenagers 물론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현재. 그 다음에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닌다. 자, 주어를 넣었죠. 분사 어슬렁거린다.
hang out 그러죠. hanging 그래야죠. 분사가 들어가니까 hanging out 아니면 hanging around. 그래서 이런 표현을 넣을 수도 있죠. 자, with teenagers hanging out. 여기 덧불어서 이런 노인이 산책하는 이 모양,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격가지로 이런 말을 거기다가 추가로 붙이는 그런 것입니다. 요건 문장이 아닙니다. 일종의 부사구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얼마든지 붙일 수 있어요, 여기다가. 공원에 가고 있었다. 산책하고 있었다. 근데 봄꽃이 만개하고 있는 채로. 이런 넣을 수도 있죠. 그러면 with spring flowers blooming.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넣어도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분사를, 구문을 한번 해봤는데, 요즘에 시사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자. 자, 지금 남북 대화가 무르익어 가고 그러기 전에 올해 1월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자, 북한과 남한은 항상 대치해왔죠. 계속 대치해왔습니다. have been confronted. be confronted with each other. 이렇게 해서 끝내려고 했어요. 끝냈어요. 현재 완료인데 얼마나 됩니까? 거의 70년이죠. 자, 이렇게 끝냈어요. 근데 뭔가 허접해. 뭔가 붙이고 싶어요. 여기다가, 뒤에다가. 추가로. 일단 문장은 끝났어요. 왜? 추가로 뭘 붙이고 싶냐? 증오감만 갈수록 커지는 채로. 이런 말을 붙이고 싶어. 하면 되지. 그러면 그게 붙이는 말이 바로 부대 상황이지. 자, with. 주어가 뭐예요? 명사. 증오감. hatred. 증오감이 커지죠. 분사가 뭐야? 커지다. 자동사. increase. 그러니까 increasing. 이런 말 쓸 수 있겠죠. 적대감만 커지는 채로. 혹은 조금 유식하게 합시다. 민족의 동일성이 상처난 채로. 그러면 어떻게 할까? With national identity 상처난 hurt. 그러면 되죠. severely hurt. 이렇게 마음대로 with하고 주어를 붙이고 pp 아니면 ing 붙이면 아름다운 부대 상황이 되고, 거꾸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를 해석할 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졌죠. 문법적 지식을 가졌죠. 왜 그런지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에 나와 있는 독해에서 제 아무리 복잡하게 하더라도 컴마가 있고 with가 있고 주어가 있고 ing가 있거나 그런 문장 할 때는 어떻게 하죠? 격가지로 이거를 추가로 뭔가를 붙여서 표현을 한 번 더 이렇게 좀 더 아름답게 혹은 좀 더 입체적으로 하는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우리는 가볍게 마음속으로는 and를 붙여서 이거를 주어로 생각해서 그리고 이걸 동사로 생각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분사, 구문, 부대 상황이 독해서 어려운 걸 아니까 제가 잠깐 얘기를 했고요.